이번 시간에는 공유합 기능사 실기 공합 문제에서 공개 문제 1번 응용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과제는 기본 과제를 토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과제대로 조건대로 그 공합 회로도나 전개 회로도를 다시 구성해서 여기서 응용 과제 조건에 맞게끔 구성을 다시 해서 동작을 시키면 되는데요. 이 공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실린더 A 전진 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사용해서 미터 아웃 회로가 되도록 하고, 미터 아웃 회로, 실린더 B 후진 시에는 이제 급속 배기 밸브를 사용해서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 답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선 이렇게 지난 시간에 기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A 실린더가 전진하고 후진한 뒤에 B 실린더가 전진한 다음 후진하는 그런 동작을 가진 회로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건대로 하려면 우선 A 전진시라고 했으므로 여기 전진시의 미터 아웃 회로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미터 인 아웃 회로와 미터 아웃 회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미터 인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쪽 있죠, 이쪽. 그 실린더로 액추에이터로 가는 그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 미터 인 회로이고, 실린더에서 나오는 유량을 그 제어하는 것이 미터 아웃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A 실린더의 전진 시 미터 인 방식이 되려면 체크 밸브가 이쪽이 되어 있는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를 사용을 해야겠죠.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체크 밸브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를 사용을 한다면 A 실린더의 전진 속도를 미터인 방식으로 제어를 하는 거고요. 실린더 일반형 유량 제어 밸브의 그 체크 밸브의 방향이 이쪽으로 향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은 액추에이터 실린더의 유량이 나오는 유량, 배기되는 유량의 그 양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진 속도를 미터 아웃 방식으로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후진 시에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기가 흐르게 되죠. 그러면 체크 방향이 이렇게 된 일방향 유량 제어밸브의 체크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고 한다면 후진시 미터 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체크 밸브의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A 실린더의 후진 속도를 미터 아웃 방식으로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터 인과 미터 아웃은 무조건 들어가는 양을 제어하는 거고요. 미터 인 방식은 들어가는 양을 제어하는 것이고, 미터 아웃은 나오는 양을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진과 후진 시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곳과 배기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리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집어넣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가 어떤 기호로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공합이니까 밸브에서 속도를 제어하는 유량 제어 밸브, 체크 밸브와 그 교축 밸브, 그러니까 소스 밸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죠. 소스 밸브. 자, 이것을 해주고요. 전진 시 미터 아웃이라고 했으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사용해서 미터 아웃 회로가 되도록 하라고 했으므로요. 이 부분은 그대로 있고 이 부분을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에 소스 밸브를,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체크 밸브의 방향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전진을 할 때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액추에이터에서 나오는 공기의 양을 제어를 하는 거죠. 이 체크 밸브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제어가 되는 거죠. 막히니까. 근데 이쪽으로 가는 공기의 흐름은 또 타고 자유 흐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어를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기의 양을 50으로 줄이게 되면 원래 속도의 2분의 1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50으로 하면 체감상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으로 낮춰놓고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시니까 이제 속도가 지금 느리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느려져야겠죠. 현저히 느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진은 지금 속도가 그 100일 때 속도와 같은 거죠. 다시 이것을 70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비율을. 그러면 아까보다는 20일 때보다는 열린 비율 20일 때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열린 비율은 50 정도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량이 조절됨으로써 속도가 조절되는 그 전진시 이렇게 체크 밸브 그 방향을 통해서 전진시 미터아웃 방식으로 조절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두 번째, 비후진 시에 급속 배기 밸브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급속 배기 밸브 사용 시에는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급속 배기 밸브를 어디에 다냐가 중요한데, 급속 배기 밸브는 반대 배관에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진 시에는 이쪽에 다시면 되고요. 전진 시에. 자, 후진 시에는 이쪽에 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속 배기 밸브는 이 배기되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밸브가 되겠는데요. 이 급속 밸브는 자, 이런 기호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후진 시에는 자, 이쪽에 달라고 했으므로 문제 다시 확인을 하면 후진 시에는 급속 밸브를 달라고 했으므로 자, 이쪽 이렇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회전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동작이 되게 되냐면 지금 후진 시에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원리는 그 공기가 방향제 밸브에 의해서 이쪽으로 흐르게 될 때 이쪽이 볼이 있는데요. 이 볼이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반대로 이 후진을 할 때에는 이 볼이 위로 올라가 있던 볼이 빠지면서 이 배기되는 그 유량이 이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빠르게 급속도로 배기가 되면서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작을 시켜보면 이렇게 후진할 때 볼이 이쪽 있죠.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빠지는 것이 이 관로에 의해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밥원에 대한 응용 과제를 모두 마친 것입니다. 4번을 응용 문제약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밋 스위치를 이용해서 작업대 제품이 없을 경우에 실린더 A에 의한 밴딩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밴딩 작업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 동작이 안 되겠죠. 이 경우에 전기 램프가 점등돼서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 회로를 구성한 후에 동작시키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리밋 스위치는 전기 선택 스위치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기 회로들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스위치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으므로요. 스위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비접점을 사용할 건데요. 비접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작업대에 제품이 없을 경우 전기 램프가 점등되도록 해서 없는 것을 표시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는 램프가 꺼져야겠죠. 그러니까 없을 때는 램프가 켜지고, 그리고 있을 때는 램프가 꺼지게 하려면 이 비접점을 달아서 그 램프가 반대되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램프를 하나 걸어 주고요. 자,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 자, 이게 리밋 스위치 대용으로 한 선택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없는 경우죠. 지금 제품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램프를 통해서 제품이 없다는 것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품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 열리게 되므로 이 램프가 자연적으로 꺼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제품이 없는 경우 램프가 켜지고 P변을 눌렀을 때 동작이 안 돼야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동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뭘 끼워줘야 되냐면 이것을 그 A 접점을 통해서 해주면 되겠네요. A 접점을 통해서 똑같이 이것은 센서 S로 하겠습니다. S, 이것도 S고요. 이것은 S의 B접점, 이건 S의 A접점이 되겠습니다. 이 A접점, 그러니까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 A접점이 닫혀서 전기가 통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오면 되고요. 여기서 플러스에서 PB1으로 가지 않고 이 PB1이 어떤 것에 대한 제어를 받게 되는지 를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스위치가 들어올 때만 이 PB1이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이 회로에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면 되겠네요. 기존에 이게 24V에서 바로 그 전기를 받아서 PBN을 눌렀을 때 동작이 되게끔 하는 것이었는데, 기본 동작은요. 여기서는 그 선택적 스위치가 눌렸을 때만 PBN 눌렀을 때 동작이 되게끔 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제품이 지금 있을 때 이렇게 램프가 꺼지는 거고요. 있을 때만이니까 이렇게 램프가 꺼지고 제품이 있고 있으면 이렇게 닫히겠죠.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거죠. 이건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른 걸로 대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글 스위치로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이 있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눌리겠죠. 이 상태에서 PBN을 눌러야지만 동작이 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게 S가 눌러지지 않다면 PBN을 눌러도 이게 동작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응용 동작을 보시면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 뜻이 그 뜻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 전기 램프가 점등돼서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품이 없을 경우에 표시를 하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전기가 이 선택적 스위치의 영향을 받게끔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선을 하실 때는 여기서 바로 24V에서 여기로 왔었는데 그 선을 빼서 이쪽에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4번도 전기회로도 구성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4번과 4번 이렇게 두 문제를 둘 다 마치게 되면 모두 의용 과제를 모두 다 푸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의용 과제, 공역기능사 실기, 공학과제 의용 과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